2025년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땅이 사람을 선택한다. 그냥 우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1000년 전 한 승려가 남긴 예언입니다. 그의 이름은 도선대사.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반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산과 강 그리고 땅의 흐름을 연구한 풍수지리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고려가 탄생할 장소, 조선의 수도가 될 땅, 그리고 한반도에서 반복적으로 지도자가 등장하는 특정한 지역까지 예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도선대사의 예언은 다시 현실이 될까요? 그렇다면 다음 지도자는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신라는 왕권이 약해지고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탄생 설화는 그의 운명처럼 아주 특별합니다. 한 여인이 강가에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물살에 떠내려오는 것이 보여 가까이 가보니 탐스럽고 싱싱한 오이 한 개가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오이를 건져 올려 입에 넣는 순간 왠지 모를 신비한 기운이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혼자의 몸으로 한 아이를 낳게 되어서 갓 태어난 아이를 숲속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에서 한 무리의 비둘기들이 날아와 그 아이를 감싸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어 다시 그 아이를 데려와 기르게 되었고 그 아이는 도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산과 물의 흐름을 읽고 땅이 가진 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죠. 도선대사는 운봉산, 태백산 등 각처를 유람하며 수행하다가 풍수지리를 연구하였고 옥룡사의 자리를 잡고 후학들을 양성하였는데 언제나 제자 수백 명이 모여들어 그의 강론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송악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한 가지 예언을 남깁니다. 도선대사가 말하기를 이곳의 지맥은 임방의 백두산 수모목간으로부터 뻗어와 마두명당까지 이어져 있어. 이 땅은 가히 명당이니 물의 흐름을 쫓아서 집을 지어야 할 것이요. 그대는 또한 수명이니 수의 대수를 따라 집을 66으로 지어 36구로 만들면 천지의 대수와 맞아떨어질 것이요. 그러면 내년에는 반드시 성스러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왕건이라 하시오. 그 아이가 바로 태조왕건, 고려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는 고려의 수도를 개경으로 정하며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도선대사의 예언이 없었다면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 아닌 다른 곳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선대사의 예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려 이후 조선이 등장할 것까지 예언했다고 합니다. 고려가 번성하던 시기 도선대사는 또 다른 예언을 남깁니다. 도선대사가 말하기를 한반도의 새로운 흐름은 서쪽에서 시작될 것이니 백두산의 기운이 흐르는 땅 한양은 앞으로 가장 강한 기운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한양은 백두산의 전기를 받은 곳으로 북한산과 남산 사이에서 배산임수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강이 흐르며 물길이 풍부하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에 유리한 입지였기 때문에 한양은 한반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말이 전해졌고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한양을 새로운 수도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조선은 한양을 수도로 삼았고 그로부터 500년 동안 왕조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선대사가 남긴 또 다른 예언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도선대사는 단순히 수도의 위치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왕릉, 절, 성을 지을 위치까지 예언했습니다. 도선대사가 말하기를 사람이 만약 병이 들면 곧 혈맥을 찾아 심을 놓거나 뜸을 뜨면 병이 낫는다. 산천의 병도 역시 그러하다. 이제 내가 지적한 곳에 절을 세우고 불상을 세우고 부도를 세우는 일은 사람이 침을 놓고 뜸 뜨는 일과 같다. 이를 비보라고 한다. 이곳에 기운을 모으면 왕조가 길게 유지될 것이다. 풍수지리학에 의하여 전국에 사찰 500여 곳을 건립하였는데 흠결이 있는 땅에 사찰을 세워 비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국 불교가 숱한 강대국의 침략 전쟁에도 명맥을 유지하고 대우받고 식량이 풍부한 원인은 도선대사가 전국의 사찰을 천하의 명당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풍수지리를 따른 대표적인 곳이 경복궁과 불국사입니다. 실제로 경복궁이 조선 왕조의 중심이 되었고 불국사는 지금까지도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관악산의 화기로부터 경복궁을 보호하고자 호합사라는 절을 세웠으며 서울역 근처에는 남지라는 인공못을 조성하였고 숭례문 현판 글씨를 세로로 쓰는 것, 광화문 앞에는 물길을 관장하는 상서로운 짐승인 해태를 설치하는 등 풍수적 보완을 하는 비보물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까지도 전국 각지의 풍수지리가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도선대사의 풍수지리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풍수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도선대사가 말하기를 비록 지금 당나라를 섬기고 외나라와 교류하고 있지만 훗날 우리의 문화와 철학이 천하를 주름잡을 것이다. 한동안 외나라는 위세를 떨칠 것이고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겪을 것이다. 그 시기를 지나면 우리는 세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대국이 될 운명이다. 외나라는 풍수지리상으로 보아도 그 운명이 길지 않을 것이다. 혼란의 시기 뒤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외나라라고 불리던 일본의 부흥을 얘기했고 그 와중에 우리가 겪는 수모를 미리 알고 예견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져 있는데 도선대사는 이것마저 예언을 한 것일까요? 도선대사는 한반도의 변화가 특정한 흐름을 따라간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흐름은 서쪽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현대 대한민국의 흐름을 보면 경상북도는 가장 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지역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수도 경주를 비롯하여 이 지역은 조선시대에도 학문과 행정의 중심지였고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빠르게 이루며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입니다. 전라도 지역은 조선 말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항상 개혁과 변화를 이끈 지역이 전라도 지역입니다. 근데 이후에도 5.18 민주화운동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대한민국의 경제, 행정 중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 시대부터 한반도의 정치 중심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 이후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대한민국의 다음 지도자는 새로운 지역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도선대사의 예언이 맞다면 서쪽 지역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선대사의 말대로 땅이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또다시 변곡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미 선택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강력한 지도자는 운명적으로 탄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그를 불러오는 것일까요?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선대사의 예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직 다루지 않은 예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